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 신경과 현재원입니다. 오늘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에서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이 있는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은 뇌와 척수를 포함한 중추신경계에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다른 자가면역 질환과 마찬가지로 여성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임신이 가능한 나이에 이 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이 질환에, 또한 질환이 출산과 임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임신이 질환의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신 전후, 임신 중 재발 방지 치료와 재발 시 증상을 완화하는 급성기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분만 방법과 무통 주사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수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진 항아쿠아포니프 항체는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으나 1에서 3개월이면 소멸되어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아쿠아포니프 항체가 태반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임신이 잘 유지되지 않거나 아기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 산모에게 고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자간전증의 위험도가 일반 인구보다 높게 보고됩니다. 특히 루푸스 같은 다른 자가면역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신 중에는 산모와 아기를 위해 최소 4주마다 정기적으로 면밀한 상과적 관찰이 권장됩니다.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은 병의 경과가 임신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중에는 질환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나 출산 후에는 임신 전과 비교하여 재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신 연관 재발 위험은 임신 전 적절한 재발 방지 치료로 병이 잘 조절되고 있었는지와 관련이 있으므로 임신 전에 병을 안정시키는 계획된 임신이 중요합니다.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의료진과 꾸준히 상의하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신은 최소 1년 이상 병이 안정된 시점에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이전에 병이 자주 재발했던 경우라면 임신 중에도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를 이어가거나 출산 후 빠르게 치료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출산 후에는 이러한 치료를 상의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신경과 주치의 선생님을 방문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임신 중 재발 방지 치료 중단이 일반적이지만 질환 활성도가 높아 불가피하게 유지가 필요한 경우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자시오프린은 임신 중 사용할 수 있지만 재발을 막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은 아기 기형과 관련이 있어 임신 최소 6주 전에는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리툭시맙은 질환 활성도가 높은 경우 투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반을 통과해 아기에게 전달되어 신생아의 면역세포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 이 경우 아기가 태어난 뒤 일정 기간 생백신 접종이 제한됩니다. 최근 국내에서 승인된 에쿨리즈맙, 사트랄리즈맙은 임신 중 투약하면서 건강하게 출산한 사례 보고가 있어 투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수에서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결국 어떤 치료를 이어갈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 중 재발이 발생한 경우 어떤 급성기 치료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중에 재발이 발생하면 스테로이드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로 호전이 없을 경우 혈장 교환술을 추가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초기 약 3개월 이내에 재발이 발생한 경우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스테로이드 투약 시 아기 입술이나 입천장 발달에 영향을 주는 구순구 계열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의료진이 신중하게 스테로이드 투약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심한 재발의 경우 혈장 교환술을 먼저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출산 방법이나 무통주사가 재발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분만, 제왕절개, 그리고 경막의 무통주사 모두 가능합니다. 수유 자체는 금기가 아니나 출산 후 조기에 재발 방지 치료 재개가 필요한 경우 약물에 따라 수유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은 수유시 금기이며 아자시오프린과 리툭시맙, 에클리주맙, 사트랄리주맙은 개별적 고려가 가능하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유시 재발이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 투약 후 최소 4시간 경과 후 수유가 권고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조언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최소 1년 이상 병이 안정된 후 임신을 계획하시고 임신 전부터 약물 조절과 출산 후 치료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준비하고 의료진과 함께 관리한다면 건강한 출산도 가능하므로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이 있다고 해서 임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환자분들께서 안전한 임신을 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